2분기 실적 기대되는 네이버, 하반기도 인공지능으로 상승세 지속할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 요즘 이야기하기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시장은 좀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걱정들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빠진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오기도 하잖아요. 이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둘 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2분기에 네이버 실적 좀 기대가 된다고요? 네, 네이버가 이제 8월 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 2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네이버의 실적은 그래도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2조 4,3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684억 원가량 예측이 되면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 한 18%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9.5% 상승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망대로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네이버 2분기 실적의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특히 커머스 쪽에 대한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맞죠. 인수 이후에 1분기에도 이미 포스마크 인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머스 쪽 매출이 1분기에도 한 45%가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포스마크 인수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약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커머스 쪽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뭐 알파벳이라던가 메타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예상보다 광고 쪽에 매출이 잘 나오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네이버 역시 광고 매출 쪽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콘텐츠 쪽에서도 이제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이고 유료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 2분기에 대한 호실적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커머스 쪽으로 네이버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사업 부문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네이버 하면은 늘 카카오를 묶어서 저희가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카카오는 그닥 실적이 좀 좋지 않아 보일 거란 전망이 있다고요? 네, 동종 업계지만 카카오 네이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약간 엇갈린 실적 네.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은 한 15%가량 상승하지만 영업이익 쪽에선 40%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배경으로는요. 이번에 이제 SM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AI 쪽에서도 상당한 투자 비용이 발생했고 또 게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게 이번 영업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7월 달 주가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 24% 정도 상승했지만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4% 정도 상승하는데 그친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카카오 계열사들도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 네. 사실 뭐 그닥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계열사들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지주사인 카카오가 좀 부진한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다시 네이버에게로 돌아가서요.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목표 주가가 30만 원까지 이번에 나왔다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2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또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하이퍼클로바 X가 드디어 이번 달 24일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이제 하이퍼클로바 X 출시를 한 이후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개인과 뭐 기업 을 위한 AI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이었나요? 이제 네. 하이퍼클로바 X 기반으로 발표를 또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하이퍼클로바 X가 기대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어 서비스가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정서를 좀 갖고 출시가 될까요? 네,
네, 하이퍼클로버 X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에 특화된 AI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학습량을 이야기한 바로는 지식인을 비롯해서 뉴스는 한 50년치를 학습을 했고요. 블로그는 9년치에 달하는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픈 AI의 챗봇이랑 비교를 하면 하이퍼클로버 X는 6,500배 더 많은 한국어를 학습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어에 특화가 됐지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학습량도 상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가 된다면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챗봇이면서도 또 영어에도 유창한 AI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가 지식인 좀 기반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지식인의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이 달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이버 지식인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검색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쇼핑이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예약이라던가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하이퍼클로버 X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한국어, 영어 학습량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이퍼클로버 X가 몇 년 전부터 일본어 쪽으로도 학습량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습량을 신문으로 따졌을 때 2,700년 분량의 일본어 데이터를 학습시켰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가 이제 한국어에서 일본어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국어 특화 외에도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방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요. 이제 네이버가 다른 글로벌 챗봇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아시는 것처럼 뭐 쇼핑이라는 콘텐츠도 있고요. 지도, 뭐 커뮤니티, 금융, 교육 굉장히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하이퍼클로버 X, AI의 여러 가지 양질의 콘텐츠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의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이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글로벌 챗봇과 비교해서도 하이퍼클로버 X가 좀 결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후발주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들어보면 챗 GPT도 나온 직후에 참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다가 요즘 살짝 분위기가 좀 꺾이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대한 점유율도 네이버 측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챗 GPT가 이제 작년 11월에 출시가 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용자 수도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머무르는 접속 그 시간, 이용 시간도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챗 GPT에 대한 트래픽이 10%가량 감소했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순 방문자 수도 5.7% 정도 감소했고요. 이용 시간 역시 8.5% 감소했다라는 이제 집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챗 GPT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후에 오히려 답변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문제들도 요즘에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챗 GPT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자 경쟁사들은 이제 지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AI에 접목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출시한 바드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연계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피부에 뭐가 나서 이거를 사진 찍어서 바드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드에서 이 사진을 좀 분석해가지고 지금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면은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의학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스타트업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부분의 챗봇들이 뭐 기술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타트업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성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인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챗봇의 서비스도 함께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의 경우에는요, B2C의 경우입니다. 그쵸? 네. 이제 개인 이용자 기반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서도 이제 네이버 역시 개인 고객을 잡기 위해서 뭐 한국어 특화라던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결합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챗봇을 이제 유료로 구독할 때는 일정 금액을 결정 픽스된 유료 구독을 내는 그 모델이 일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B2B의 경우에는 챗봇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2B 시장을 중심으로 챗봇을 확정화시켜야지 이제 AI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챗 GPT에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지만, 이거는 좀 개인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기업 고객들의 관심은 여전히 챗봇에서 수요가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챗봇을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예로 들어본다면 개발자들이라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이게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올리고 또 서로 답변을 달아주는 사이트인데요. 챗봇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B2B 회사들은 챗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네.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이 된다라고 한다니까 AI를 사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시할, 앞으로 곧 계속해서 출시될 네이버의 챗봇들이 B2B를 공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경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수익성을 잡게 되는 부분은 B2C 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B2B 고객들이 네. 좀 잘 확보를 한다면 결국 수익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신사업에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이제 B2B도 공략을 하려면 물론 뭐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경쟁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성능이 굉장히 타사와 비교해서도 높지만 타사 대비 4분의 1 절감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하이퍼클로바 X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울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금 한국어 특화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봇은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B2B 기업들이 이용을 할 때는 사용 시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용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토큰인데요. 이 토큰을 쉽게 말하면 챗봇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한국어에 특화된 챗봇이 없었다 보니까 외국계 챗봇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할 때 이제 한국어를 곧이곧대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토큰의 활동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게 한 4배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챗봇을 이용할 때는 4배 정도 비싼 요금제를 지불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쪽에 국내에 특화된 AI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큰의 발행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하이퍼클로바 X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20일 좀 넘게 네. 남았죠. 일단 나오면은 빨리 좀 사용을 해보면 좀 실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과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도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이버에 굉장히 호재 소식이 많은데 네. 또 뜨거운 테마, 사우디 쪽 테마에 또 올라탔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이번에 네이버가 네옴시티에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네이버가 뭘 수주한다는 건지 네.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첨단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물류를 비롯해서 도시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자동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미 사우디와 함께 디지털 트윈 확대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이번에 나온 소식이 그 3월에 대한 협약을 기반으로 네.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이냐?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공간에 이제 인위적으로 가상 세계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차가 다니는데 필요한 고정밀 지도 이런 것도 구현을 해야 되고요. 또 도시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환경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네이버 신사옥 쪽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 네이버 신사옥 그 안에서는 100대 이상의 물류 로봇이 직원들에게 뭐 택배라던가 물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자동화적으로 이제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중동 진출까지 이번에 기대가 되고 있는 바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네이버와 네옴시티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게 성공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다른 국가의 다양한 국가의 디지털 도시 수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지털 트윈까지도 사우디에서 어떤 걸 수주했나 했더니 이런 쪽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죠. 네이버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테니까요. 과연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마칩니다.